자, 우리 렉처노트 4로 넘어가고 있어요. 들리나요? 잘 들리죠? 약간 음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들리죠? 예, 자, 우리 렉처노트 4를 우리가 이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그 얘기했지만 오전에 공지한 대로 오늘 이제 오후 5시부터 테이크홈 중간고사를 여러분들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수업,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수업 뒷부분에 이 테이크홈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예정이니 다운로드 자체는 오후 5시부터 블랙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간단하게 이제 그 테이크홈 중간고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수업 뒷부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그 스탯 323이 통계 계산 방법을 예전에 지난 학기에 들었던 학생들은 이 테이크홈 중간고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나 이거 목소리 이제 혹시 잘 들리나요? 예, 예, 예. 더 마이크 건전지 이슈가 또 생겼네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뒷부분에는 테이크홈 중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테이크홈 이그잼 그 시험 자체는 오후 5시부터 블랙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 시험 범위는 오늘 수업까지 이제 내용을 담고 있을 건데 이 렉처노트 4의 내용은 첫 번째가 지금 보듯이 이 choosing prior 어떤 식으로 사전 분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규 분포 상에서의 추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예정인데 그런데 정규 분포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일단 시험 범위는 오늘 얘기하는 그 제프리즈 프라이어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우리가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으나 시험 범위는 제프리즈 프라이어까지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어떤 식으로 프라이어를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 conjugate prior란 걸 생각했어요. conjugate prior란 건 뭐였냐면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likelihood와 유사한 형태의 prior distribution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posterior distribution이 prior와 posterior 그리고 likelihood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같은 형태를 갖게 되는 그런 사전 분포를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얘기했듯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exponential family 여러분들 그 녹화 강의를 이제 받겠지만 exponential family 전체에서 우리가 conjugate prior를 체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어진 exponential family를 보고 그에 대응하는 conjugate prior를 찾고, 그렇게 되면 posterior도 conjugate prior와 같은 exponential family 형태가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모형들은 베타 바이노미얼, 포화송 감마 모형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one parameter exponential family,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distribution, 또는 그 외의 다른 이산형 확률 변수를 모형화하는 방법,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geometry, 그런 경우에도 만약 모수가 한 개라면 모두 다 exponential family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conjugate prior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데 conjugate prior는 베이지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프라이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mathematically 하기에는 conjugate prior가 posterior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듯이 conjugate prior의 장점은 posterior가 우리가 closed form으로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posterior distribution을 알면 우리가 몬테칼로 approximation을 통해서 랜덤 샘플을 뽑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conjugate prior가 좋긴 좋으나, 그런데 그 외에는 어떤 베이지안적인 관점에서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방식, 즉 베이지안에게 있어서 사전 분포는 모수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반영하는 확률적인 분포죠. 모수의 어떤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확률이다라는 관점에서는 conjugate prior는 mathematically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convenient한 그런 prior가 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베타 프라이어를 conjugate prior로 사용할 텐데, 그렇다면 베타 분포 안에 들어있는 초모수,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다면 conjugate prior를 사용하겠지만, 만약 어떤 이 모형을 하는 사람의 어떤 사전적인 그런 불확실성, 지식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non-conjugate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전 분포를 사용했을 때는 사후 분포가 꼭 사전 분포와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몬테카를로 방법과 같은 뉴메리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랜덤 넘버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사후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법에 기반한, 예를 들어서 MCMC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칸주기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난칸주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칸주깃 프라이어를 사용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초모수,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제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칸주깃을 쓸 거냐, 난칸주깃을 쓸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계산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간주기술을 사용하면 당연히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명시적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지만, 난 간주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명시적으로 정확히 계산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몬테칼로 방법, 특히 마콥 체인 몬테칼로를 사용하면 간주기시든 난 간주기시든 우리가 둘 다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방식으로 사후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베이지안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전적인 지식이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모형을 함에 있어서 우리 베타 바이노미얼 예에서 봤듯이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의 비율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인포메이션이 많은 사전 분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보적 사전 분포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영어로는 informative prior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의 많은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또는 과거의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 모형에서 해당하는 모수는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또는 특정한 분포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초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이면 될 거다라는 그런 informative한 prior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informative한 prior를 갖는 게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듯이 어떤 literature review를 해서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거나, 아니면 파일럿 스터디죠. 이제 미리 어떤 것들을 해보고, 또는 전문가들의 지식, 이런 어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추론 방식은 이제 베이지안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없을 때는, 그러면 가능한 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분포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정보적 사전 분포 또는 무정보적 사전 분포다. 그래서 non-informative나 또는 uninformative prior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죠. non-informative 하다라는 거는 우리는 불확실성이 모두 그 모수가 어떤 모수를 가질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모수들이 다 가능할 거고, 가능하다면 그 모수가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서포트 안에 들어가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값을 거의 비슷한 확률로 다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non-informative prior가 바로 베타 바이노미얼에서 베타 11 유니폼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거죠. 유니폼 프라이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주어진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확률 변수의 값들이 모두 다 동일한 값으로, 유니폼 0일이라는 것이 그 해당 구간에서 플랫하게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베타 11과 같은, 즉 유니폼 0일을 갖게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이렇게 플랫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가능한 값을 가질 수 있는 프라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플랫한 프라이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플랫, 예. 안 써지는군요. 네. 플랫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플랫한 걸 생각해 보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물론 이 경우에 유니폼일 경우에는 유니폼 0, 1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산을 구해라, 베리언스를 구해라 그러면 플랫하지만 12분의 1이라는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생각을 더 확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화송 세타에서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사용해라 그러면, 만약 플랫한 프라이어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세타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거기를 모두 다 커버하는 그런 프라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거의 유사한 어떤 확률 밀도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한 프라이어는 결국 large variance를 갖게 되는, 베리언스가 크게 되면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포화송 감마 모형에서 베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생각할 때 감마의 알파 베타를 사용하는데, 그에 대응하는 베리언스가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되기 때문에 흔히 베타에다가 작은 값을 줘서 전체적인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으면 해당하는데 베리언스가 크게 되는 그런 프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flat prior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non-informative 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flat하고 non-informative 하니까 vague하죠. 이게 우리가 vague 이런 말로도 써요. 이 vague 이게 희미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치 않은 prior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formative한 걸 사용할 거냐, non-informative한 걸 사용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을 보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떤 정보가 충분치 않을 때는 당연히 non-informative, flat prior, large variance 또는 vague한 prior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prior 정보를 반영하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어도 되나요? 아, 예. 잠깐, 일단 prior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설명할 것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면 그에 대응하는 적분의 구간이 1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적분한 구간이 1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improper prior라고 얘기해요. 벌써 이제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을 벌써 최원 학생이 질문한 거군요. 예.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확률 밀도 함수가 돼야죠. prior distribu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연속형이라면은 당연히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사용해야 되겠죠. 뒤에가 더 설명할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정보가 충분할 때는 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 그 전문가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인포머티브한 프라이어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 모수를 추론하거나 사후 분포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개입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해당하는 사전 분포의 다양한 모수를 사용해서 좀 서로 다른 사전 분포를 사용함에도 그에 대응하는 사후 추론이 또는 사후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저기 있듯이 sensitive analysi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prior를 여러 개를 사용하지만 이 결국 계산되는 사후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진 못하기 때문에 non-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것은 그 다음 아이템에서 설명하는 subjective냐, objective냐 하는 그런 거랑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말 그대로 subjective Bayesian이란 건 뭐냐면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완전히 거의 뭐 다이하드나 이 완전히 퓨어 베이지안의 관점인 거죠. 이 서브젝티브 베이지안의 관점으로는 사전 분포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전 지식을 반영하는 내 믿음의 정도이기 때문에 내 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게 되면 그러면 시작할 때 내 사전 분포가 좀 달라지지만 결국 사후 분포는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서로 모형화하는 그 분석하는 사람마다 나름의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전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서브젝티브 베이지안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그냥 무조건 반영하는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결국 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랑 같이 이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sensitive analysis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약간의 다른 의견을 사전 분포에 반영하더라도 결국 사후 분포가 비슷하게 된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제 서로 공감이나 서로 이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subjective Bayesian이고 그에 대응해서 objective Bayesian은 심지어 사전 분포도 어떤 특정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분석을 해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오브젝티브 베이지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베이지안은 결국 non-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전적인 지식이 없을 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거고 일종의 subjective Bayesian, 주관적인 베이지안들은 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베이지안에도 구분하면 서브젝티브 베이지안이 있고 오브젝티브 베이지안이 있고 거기도 굉장히 그 어떤 그 구분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냥 오브젝티브 베이지안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어떤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그거는 서브젝티브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 하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게 되면 서브젝티브 베이지안이나 오브젝티브 베이지안이나 결국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는 칸주깃, 난칸주깃이 있고 이건 어떤 수학적으로 사전 분포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 사후 분포와 같은 형태, 같은 분포를 갖게 되느냐, 그거 수학적인 개념이라면 informative, non-informative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고 그리고 subjective냐, objective냐 하는 거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사전 분포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로부터 어떤 규칙을 통해서 설정할 것인가 이제 그런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용어 proper prior냐 improper prior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conjugate prior를 사용할 때는 특정한 그 초모수의 값을 사용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타에 관한 사전 확률 분포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사전 확률 밀도 함수 PDF가 있어야죠. 아까 최은 학생이 질문했듯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낼 텐데 그럴 때는 non-informative 하거나 objective한 그런 사전 분포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과 딱 맞아들지는 않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정의된 구간에서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전 분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베타 분포와 같이 해당하는 바운디드 구간에서는 그 전체 적분했을 때 유한이냐 아니냐는 큰 이슈가 아니겠지만 저런 적분했을 때 유한이냐 아니냐 하는 이슈는 언제 생기냐면 언바운디드 구간에서 생겨요. 예를 들어서 포화송 감마 모형에서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설정할 때 지금 우리는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으면 베리언스가 아주 크게 하거나 플랫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한 컨스턴트를 만약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정의돼 있으면 당연히 P 세타를 적분하면 저기처럼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저 경우에는 P 세타라는 것이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죠. 적분했을 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경우를 우리가 improper prior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해요. improper라고 하는 말은 우리 특이 적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integration 또는 integral이 proper하다라는 것은 적분했을 때 finite 하다는 거고 improper integral은 물론 finite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improper integral은 언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적분 구간이 0부터 무한대라던가 적분 구간이 unbounded든가 아니면 적분하는 구간은 bounded인데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무한대로 unbounded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적분이 finite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등장하죠. 그럴 때 우리가 improper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전 분포를 improper 우리가 prior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mproper prior distribution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improper prior를 사용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proper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proper, improper 하는 것은 적분했을 때 finite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슈였죠. 따라서 우리가 improper prior를 사용했지만 그에 대응하는 적분이 사후 분포의 경우에 1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improper한 prior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posterior를 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적분이 1이 되면 이건 이런 improper prior는 이건 proper한 posterior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proper냐 improper냐 하는 것은 그것의 적분이 finite하냐 아니면
finite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가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proper prior distribution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에 대응하는 posterior가 proper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곧 우리가 prior를 설정하는 규칙을 배우긴 할 텐데 많은 경우에 uninformative 또는 non-informative 하거나 objective한 그런 prior들이 대부분 다 improper한 prior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곧 우리가 설명할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대표적으로 오브젝티브한 프라이어가 되는데 해당하는 오브젝티브 프라이어 자체는 improper한 경우가 생기지만 그에 대응하는 포스테리어는 proper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non-informative 하다라는 거는 variance가 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퍼져 있는 그런 prior를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가 non-informative prior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제프리즈 프라이어, 특히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서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배울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베타 프라이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베타 2분의 1, 2분의 1을 봤었죠. 그 프라이어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그 베스톱처럼 목욕통처럼 그려졌죠. 검은색이 지금 검은색 펜이 검은색 펜이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목욕통 같은 이게 베타 half and half죠. 이렇게 이건 베타 11 프라이어죠. 이렇게 쭉 퍼져 있어요. 베타 half and half의 경우에는 양 극단 값을 빼놓고는 이렇게 쫙 이렇게 플랫하게 퍼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응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나 오브젝티브 프라이어고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오브젝티브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방식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얘기했지만 non-informative prior는 non-informative 또는 뭐 uninformative prior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전 분포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사전적인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가능한 유일한 정보는 데이터죠.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현재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사전 분포를 설정하게 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likelihood를 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우리가 사전적인 분포를 얻어낼 수 있다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정보는 데이터니까 우리가 가정한 확률 모델로부터 그로부터 생각하는 어떤 사전 분포는 오브젝티브한 프라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부터 얻어내는 그런 프라이어를 우리가 생각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또는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non-informative 또는 objective한 prior다라고 말을 할 건데 얘기했듯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flat 해야 돼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거의 비슷한 정도의 확률 또는 확률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flat prior 또는 어떤 정보가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vague, weak 또는 diffuse 이렇게 diffuse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variance를 아주 크게 하는 그런 prior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non-informative한 prior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non-informative 또는 objective한 prior를 사용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variance가 아주 큰 그렇게 되면 쫙 퍼져 있을 테니까 그런 prior를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하나의 규칙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objective prior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objective non-informative prior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프라이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다라는 거죠. 자,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뭐냐면 여기
해롤드 제프리즈라는 여기 이제 역시 물리학자 분이에요. 아마 지오피지시스트라서 아마 그 지질 물리학자였을 거예요. 이분이 많은 경우에 초창기에 많은 통계학 또 베이지안의 연구가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물리학에서도 많이 활용됐어요. 그래서 해롤드 제프리즈가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그 추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전 분포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오브젝티브한 프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프리즈가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Theory of Probability,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확률론인데 확률의 이론인데 그 책에는 실제로 베이지안 추론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 제프리즈 프라이어에서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게 제프리의 프라이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분의 해롤드 제프리즈의 last name을 땄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제프리라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프라고 불리는 그 first name 있죠. 이 제프리즈 프라이어 이게 아니에요. 제프리의 프라이어가 아니라 제프리즈가 해롤드 제프리즈의 last name이기 때문에 제프리즈 프라이어예요. 물론 만약에 그분이 제한한 프라이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배웠잖아요. S로 끝났을 때는 어포스트로피만 붙인다. 그래서 제프리즈 프라이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거 빼고 그냥 제프리즈 프라이어라고 얘기해야지. 제프리의 프라이어가 아니에요. 제프리라는 그 last name, first name 아니라 제프리즈, 해롤드 제프리즈가 생각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피셔 인포메이션의 루트를 취한 값에 비례하는 프라이어가 제프리즈 프라이어. 자, 맨 밑에 있죠. 이 세타가 스퀘어 루트의 I 세타에 비례하는 프라이어를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루트의 피셔 인포메이션. I 세타라는 게 나오죠. I 세타. 자, 이게 우리 수리 통계 시간에 배웠던 거죠. 피셔 인포메이션이라고 알려져 있는 I 세타. I 세타란 건 뭐냐면 주어진 스코어 펑션 제곱한 것의 expectation. 스코어 펑션은 로그 y의 pdf 또는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에 대한 expectation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regularity condition 하에서는 제곱의 로그 라이클리우드 미분한 스코어 펑션의 제곱의 expectation이 되기도 하지만 두 번 미분한 것의 마이너스를 취한 expectation도 제프리즈 프라이어죠. regulary한 컨디션에서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루트의 피셔 인포메이션에 비례하는 그런 사전 분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얘기했잖아요.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됐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아마도 거의 첫 번째 시간 정도에 베이지안이다라는 말이 설명된 그 이렇게 불리워지게 된 것이 R.A. 피셔 때문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R.A. 피셔가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 전에는 계속 inverse probability다라는 말로 많이 불리워졌었어요. 그러다가 R.A. 피셔가 생각하는 추론의 방식은 조지 네이만 피어슨이 생각하는 프리퀀티스트의 방식과 약간 또 달라요.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그 프리퀀티스 컨피던스 인터벌은 조지 네이만이나 이건 피어슨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퀀티스트의 그런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피셔는 컨피던스 인터벌 말고 또 다른 인터벌을 생각했어요. 그 fiducial 인터벌이다라는 건데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게 사실은 이 베이지안 추론의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이랑 약간 유사한 거기도 해요. 어쨌거나 R.A. 피셔는 맨 처음에는 칼 피어슨하고 막 이렇게 싸워요. 칼 피어슨이 잠깐 얘기했겠지만 그 통계학의 중심이었는데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 이제 그때 R.A. 피셔가 등장하면서 칼 피어슨의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막 서로 막 싸우고 한참 후에는 이
네이만과 피어슨이 이제 프리퀀티스트의 아이디어가 막 등장하면서 다시 R.A. 피셔가 네이만 그룹들의 그 프리퀀티스트랑 또 막 싸워요. 그러면서 혼자만의 이론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틈에는 R.A. 피셔가 베이지안들하고 막 싸워요. 그러면서 R.A. 피셔가 여기 어떤 그룹에 통계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inverse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토마스 베이즈라는 영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 베이지안들은 말이야 라고 이제 일종의 비난하면서 베이지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베이지안 이름이 이렇게 불리워진 거는 R.A. 피셔가 베이지안 추론 방식을 약간 이제 비난하는 그런 과정에서 등장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정확치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피셔가 공격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전 분포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inverse probability로 베이지안 추론을 한다는 사람들의 시작할 때 모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그 사전 확률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며 뭐 그건 약간 철학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주장했냐면 R.A. 피셔가 자 만약 모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확률 분포가 사전 분포라 그러면 모수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모수를 변환하죠. 그 모수에다 뭐 어떤 값을 더할 수도 있고 어떤 값을 곱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처럼 원투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수를 변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 대응하는 사전 분포도 똑같이 우리가 change of variable로 해서 주어진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것에 새로운 함수로 확률 변수를 정의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도 change of variable로 같이 변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이 변했을 때도 사용하고 있는 사전 분포가 같은 형태를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사전적으로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에 대응하는 베이지안들의 답변이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우리가 노말에 가서 더 배우겠지만 로케이션 체인지를 하거나 스케일 체인지를 하게 되면 로케이션이나 스케일이 변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사전 분포가 막 바뀌게 돼요. 그랬을 때 그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 베이지안들이 사전 분포를 이렇게 할당하면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R.A. 피셔가 어떤 발제를 들었냐면 그러면 단순히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상수를 곱하거나 그런 변환 말고 G라는 것이 어떤 원투원인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거기다가 어떤 원래의 모수 세타에다가 G 오브 세타가 되는 새로운 파일을 정의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사전 분포는 도대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의 밀도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P1 phi는 여기 P 세타에 변수 변환을 하면은 P 세타에 거기다 change of variable 해서 이 밀도 미분한 걸 갖다 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전 분포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 제대로 된 사전 분포라면 P1 phi하고 새롭게 변수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P1 phi하고 원래 내가 생각하는 P라는 그 사전 분포가 phi라는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해서 새로운 변수를 정의했 같은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invariance property 일단 불변성의 원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전 이제 R.A. 피셔가 공격한 분야가 뭐냐면 만약 사전 분포가 그대로 잘 나의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반영한다라 그러면 인베리언스가 성립해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흔히 베이지안들이 사용하고 있는 당장 칸주깃 프라이언이 뭐 그런 것들은 변수 변환을 하면 형태가 막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베이지안들이 움찔한 거죠. 그렇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 이제
영국의 지질 물리학자 해럴드 제프리즈가 나타나서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R.A. 피셔와 많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밌게도 R.A. 피셔가 베이지안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베이지안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해럴드 제프리즈는 이 R.A. 피셔의 공격에 답하면서 자 그러면 R.A. 피셔 당신이 만들어낸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우리 MLE 할 때 나오잖아요. MLE 계산할 때 어심타틱 노멜러티 하면서 MLE 어심타틱 베리언스 역수잖아요. 그 피셔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거기다 루트를 취한 것에 비례하는 사전 분포를 설정하게 되면 네가 생각하는 이런 인베리언스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이걸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메이션들이 와 이제 우리 답했구나. 피셔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이 변수 변환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전 분포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짧게 생각하면 돼요. 제프리즈 프라이어 그러면 피셔 인포메이션의 루트를 취한 거. 왜냐하면 여기 있듯이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여기 있듯이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베리언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 피셔 요 프라이어의 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에요, 질문. 피셔의 공격에서 믿음으로 만든 사전 분포가 변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피셔의 공격 이런 거죠. 자,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타에다가 베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뭐 감마 사전 분포를 줬는데 감마 사전 분포가 예를 들어서 뭐 감마의 3, 4 이와 같은 특정한 값을 주는 감마 분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타가 감마 3, 4면 세타가 감마 3, 4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원투원 트랜스포메이션 2 세타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당장 세타가 감마 3, 4면 2 세타는 감마의 3에 4를 2로 나눈 거 3,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 감마 3, 4라 그러면 그 믿음을 반영하는 2 세타가 다른 분포로 막 변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내 제대로 된 믿음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가 변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바뀌냐 이런 거죠. 뭐 농담처럼 얘기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바뀐다고 해서 내 사전적인 믿음이 변하면 되냐 안 되는 거죠. 사후의 믿음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새로운 정보를 내가 얻게 되면 내 사후의 믿음은 업데이트 되지만 사전의 믿음은 그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하는 어떤 내 사전적인 지식과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그 확률이라는 것이 그것이 약간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형태, 그 내가 믿고 있는 사전적인 믿음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P of phi라는 것이 내가 시작할 때 P of theta에다가 루트 I theta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 phi가 이런 G of theta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지만 얘는 여전히 이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생각했던 이 확률 분포의 형태랑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같은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포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는 프라이어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재현 학생의 좋은 질문으로 인해서
자, 그럼 조금 더 쓰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수가 세타가 있다라고 하죠. 세타라는 모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b 세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전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세타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3세타가 새로운 파이라 그러면 이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이의 분포는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2세타라고 하죠. 얘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베타의 여기 되죠. 베타의 2원 정도 되는 거죠. 요 프라이어가 되면 3세타가 파이가 되면 어떤 변환을 거치게 되냐면 얘는 당연히 세타가 파이 오버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의 파이 오버 3이고 그다음 곱하기 여기 어떻게 돼? 3d 세타가 d 파이죠. 변수 변환에 의해서 따라서 여기에는 3분의 1 곱하기 d 파이라는 형태가 붙게 돼서 이게 새로운 프라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래 이렇게 사용했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면 이게 좀 다른 형태의 프라이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확률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가 예를 들어서 세타분의 1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운 파이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세타가 됐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새로운 파이에 관한 확률 분포는 세타가 파이 오버 3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잖아요. 그럼 1 오버 파이 오버 3이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3 오버 파이가 되죠. 그런데 이 변수 변환의 관계로 d 파이가 3d 세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d 세타 이렇게 돼서 여기다 3분의 1의 d 파이가 되기 때문에 3이 약분되죠. 따라서 얘가 그대로 5분의 1이 유지가 되죠. 따라서 이런 것이 인베리언트한 프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전적인 내 믿음은 세타라는 것이 세타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사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수를 갖다 곱해도 여전히 그것이 요것에 이렇게 계속 비례하는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형태가 달라지면 이전에 봤던 것과 같이 이게 2세타가 됐을 때는 이렇게 이 형태가 그대로 2파이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인베리언트 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보다 일반적으로는 파이가 G of 세타라는 세타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한 프라이어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P1 파이라는 것은 지금 세타에 관한 프라이어가 P 세타가 되고 있죠. 그럼 P1 파이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변수 변환에 의해서 P of 세타에 이렇게 되죠. D 세타, D 파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파이가 G of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타를 G of inverse phi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죠. P, G inverse of phi 한 다음에 변수 변환을 하잖아요. 여기 D 세타 이게 G inverse phi에 미분한 거죠. 여기 갖다 곱하는 거잖아요. 요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P1 phi의 새로운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이 P1 phi가 P의 G inverse phi 요게 원리예요. 확률 변수 분포의 변수 변환의 원리가 되는 거죠. 요게 원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거랑 만약에 세타에 대해서 P 세타란 걸 사용했다 그러면 파이를 새롭게 G of 세타를 하더라도 얘가 P of 파이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어떤 변환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타에 관한 그 사전적인 믿음이 이렇게 됐다라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길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베리언트하지 않은 거죠. 변환을 통해서 그에 대응하는 사전적인 어떤 믿음을 반영하는 그런 확률 구조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면 그게 제대로 된 사전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RA 피셔의 공격이었고 그에 대응하는 제프리지 프라이어가 어떻게 되냐면 P of 세타를 만약 피셔 인포메이션에 비례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P of I도 똑같이 같은 형태를 그대로 나타나게 하자. 그럼 요거는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늘 피셔 인포메이션의 루트에 비례하게만 만들면 원투원 트랜스포메이션이기만 하면 또 여전히 똑같은 프라이어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환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피셔 인포메이션의 특징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I 세타라는 것이 I 세타가 뭐예요? 이게 베리언스의 여러 가지 세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베리언스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수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거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한 것에 대응해서 베리언스를 취한 게 피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인 룰을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y 대신 세타 대신에 우리가 파이를 쓰고 남는 건 우리가 필요한 건 d 파이 오버 d 세타죠. 이게 체인 룰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d 파이 오버 d 세타의 제곱에 파이의 피셔 인포메이션이 되죠. 얘는 밖으로 나간 거고 따라서 우리가 I 세타가 I 파이와 D 파이 오버 D 세타의 제곱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딱 이거죠. I 세타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 만약에 우리의 P 세타가 루트의 I 세타에 비례하게 된다면 그러면 루트의 I 세타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루트의 I 파이의 d 파이 오버 d 세타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루트의 I 파이의 d 파이 오버 d 세타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원래 우리 p of phi라는 것이 가지기를 우리가 희망하던 조건이 뭐였냐면 p 세타 d 세타 오버 d phi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p 세타가 p phi d phi 오버 d 세타라는 이 조건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딱 피셔 인포메이션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딱 우리가 원하는 이 구조를 딱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프리지 프라이어는 적어도 원투원이고 모노톤한 그리고 미분 가능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언제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그대로 형태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형태가 유지된다라는 의미는 해당하는 모수의 루트의 피셔 인포메이션에 비례하는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이 제프리스 인베리언트 프라이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뭐 그 슬라이드 있지만 좀 더 설명을 바로 해볼게요. 자, 우리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으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세타에 관한 제프리지 프라이어를 지금 사용하고 싶어요. 세타에 관한 제프리지 프라이어는 루트의 피셔 인포메이션이 되죠. 즉 루트의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바이노미얼 또는 베르누이 문제에서 피셔 인포메이션이에요. 베르누이 문제에서 피셔 인포메이션은 d of d 세타의 로그 p y 기분 세타죠. 자, y 하나가 베르누이가 되면 이 지금 p y 기분 세타는
세타의 y 1 마이너스 세타의 1 마이너스 y가 되죠. 저기 로그를 취하면 로그 py 기분 세타 하면 y 로그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y 로그 1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자, 이거 수리 통계에서 피셔 인포메이션 구하던 과정이에요. 이거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 y 오버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세타에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에 어떻게 되나요? y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따라서 얘는 이것의 베리언스는, 우리 수리 통계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예. 따라서 베리언스가 되기 때문에 세타 제곱에 1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베리언스 y 세타 1 마이너스 세타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돼서 세타 1 마이너스 세타분의 1이죠. 따라서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피셔 인포메이션의 역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루트의 세타 1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세타의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세타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세타의 2분의 1 빼기 1, 1 마이너스 세타의 2분의 1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즉 베타의 2분의 1, 2분의 1이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계산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면 포화송 감마 모형에서의 우리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구할 수 있어요. 강의 로그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제프리즈 프라이어 좀 전에 봤듯이 y가 바이노멀 n 세타 또는 y가 베르누이 세타다라고 하면 똑같이 두 상황 모두에서 베타의 2분의 1, 2분의 1이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되죠. 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수리 통계 시간에도 열심히 계산했어요. 다음에 포화송 감마 모형에서 y가 포화송 세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우리가 루트 세타 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역시 피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당장 이 베타 half and half 프라이어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포화송 세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살펴보면 루트 세타 분의 1이죠.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보다 큰데 지금 프라이어가 루트 세타 분의 1이죠. 그러면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무한대죠. 세타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세타의 p승분의 1에서 p가 0에서 1 사이면 무한대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 improper한 프라이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포스테리어를 구하면 이 경우에는 이 improper한 프라이어에다가 likelihood가 포화송 세타이기 때문에 y 팩토리얼에 2의 마이너스 세타 세타의 y승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대응하는 부분은 세타의 y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세타죠. 따라서 이것은 감마의 y 플러스 2분의 1,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프로퍼한 포스테리어가 되죠. 따라서 많은 경우에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는 improper하고 특히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많은 경우에 improper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포스테리어가 proper하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에 대응하는 prior distribution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숙제에도 나오고 있어. 저 테이크홈 미드텀에도 이거 등장해요. 자, 여기 계산해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계산하면 여기 제프리즈 프라이어 미드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타가 1차원일 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타가 다차원일 때는 우리가 역시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루트의 피셔 인포메이션에 비례하지만 다차원의 경우에 피셔 인포메이션은 여러분 수리 통계 시간에도 배웠듯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feature information matrix를 생각할 수 없고 그 대신 determinant의 feature information, determinant의 루트를 취한 것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다차원 모수를 적합함에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프리스 프라이어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노말 문제를 다룰 것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테이크홈 미드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테이크홈 미드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저기 뭐죠? 블랙보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어요. 이제 5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목요일 오늘 5시부터 시작해서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블랙보드를 통해서 제출하라는 거. 그래서 시험 일정 자체는 10월 28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일주일 플러스 1일의 시간을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오후 5시부터는 블랙보드 어사이먼트 앤 테스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보여주는 거고 문제를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제출하는 방식은 똑같이 숙제 1을 제출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제출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아마도 여러분들 그 스탯 323 통계계산 방법에서도 우리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었는데 첫 페이지는 honor statement라고 해서 더 내려가 보면 자, 여기 honor statement가 있죠. 이거 꼭 잘 읽어야 돼요. 이거 꼭 잘 읽고 날짜 쓰고 이름 서명해서 이 페이지는 꼭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 페이지가 다시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 이 페이지가 없으면 F를 받는다고요. 여기 좀 더 자꾸 올라가면요. 좀 더 약간 더 올라가서 예. 자, 그래서 이 페이지가 없으면 F를 받는다고요. 여기 제출을 꼭 해야 돼요. honor statement. 자, 그 다음에 언어 코드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테이크홈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누구하고도 상의하거나 하지 않겠다. 이거 단순히 서명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어길 시에는 어떤 그 학교 규정에 있는 대로 일종의 언어 코드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학교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학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떤 뭐 그런 것들 페널티를 받게 될 거다라는 거. 또한 이 의미는 뭐냐면 테이크홈을 함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소스는 다 확인해도 되나 어떠한 도움도 줘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 시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요. TA나 다른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걸 어기는 순간 여러분 이 언어 코드를 어기는 거예요. 자, 얘기했지만 다음 화요일 수업에서는 Q&A 세션을 가질 건데 그 Q&A 세션에서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던가 아니면 오늘 5시부터 솔루션이 올라갈 거예요. 블랙보드에 숙제 1에 대응하는. 그래서 여러분 숙제 1 솔루션을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숙제 1 솔루션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테이크홈 이그잼에 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해도 돼요.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얘기해도 되나? 그 외에 그 외의 것은 이 언어 코드에 서명하고 제출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도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여기 서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페이지도 반드시 꼭 같이 제출하라는 거. 숙제와 마찬가지로 기말 중간고사는 여러 번 제출해도 되지만 데드라인까지는 여러 번 제출해도 되지만 데드라인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안 받는 거예요. 10월 29일 오후 5시 1분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안 받아요. 만약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 내가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2차 백신 때문에 정말 안 좋았다 그러면은 뭐 그런 상황을 증빙을 제출한다면은 우리가 그럴 때는 메이크업이나 뭐 이제 그런 늦게 제출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5시부터는 다운로드 받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바이노미얼에 관한 문제예요. 베르누이 베타 바이노미얼에 관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많은 답을 취하면 돼요. 또는 정확한 계산이 있으면 정확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 뭐 exact한 계산을 해라 또는 몬테칼로 해라 뭐 이런 말이 없으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베타 바이노멜에 관한 문제고, 자 2번은 포화성에 관한 문제예요. 살펴보라라는 거. 자 다음 3번과 4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숙제 1번에 7문제만 하고 나머지 2번과 3번은 테이크홈으로 돌린다 그랬죠.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3번과 4번이 이제 테이크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4문제 하면 100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문제만 풀어도 100점 만점을 받을 테니, 예. 물론 다 맞는다면 다음에 보너스 20점은 뭐냐면 미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보너스 문제를 시도해 보란 얘기예요. 근데 보너스 문제는 별건 아니에요. 미니 프로젝트를 할 사람들은 어떻게 미니 프로젝트를 할 건지 한 페이지로 쓰라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미니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보너스를 제출한 다음에 이거 뭐 형식이니까 한 페이지 정도는 내가 대충 써야지 하고 쓴 다음에 기말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걸 따라가지 않거나 갑자기 못하겠다 그러면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 할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한 페이지짜리 써가지고 내가 추가 20점 받겠네. 이래서 기말에 가서 미니 프로젝트 제출하지도 않을 거면서 미리 미니 프로젝트 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미니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기말에도 가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약 미니 프로젝트를 할 사람들이라면 어떤 미니 프로젝트를 할지를 좀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나는 이 미니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간단한 계획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템아이즈한 형식으로 써도 되고 줄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타이틀이고 그 목표는 뭐고 난 어떤 걸 할 거고 뭐 우리 팀은 누구고 혼자 해도 되고 여럿이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뭐 미니 프로젝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활용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어떤 학생이 이채은 학생인가 질문했었는데 어떤 미니 프로젝트를 해야 되느냐 예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미니 프로젝트 예를 한번 살펴보죠. 지난 학기에 했던. 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미니 프로젝트를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바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그 미니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었어요. 그런데 미니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20점이나 추가 보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너무 과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작은 걸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베이지한 방법으로 분석해 보는 거 하면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미니 프로젝트 주제인데 여기 뭐 이런 그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뭐 저기 딥러닝 뭐 이런 거 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뭐 레이저 옵티마이저 이렇게 거창한 주제를 세웠으나 결과가 별로 이 학생들 결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여기 다른 거창한 주제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창한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요 주제, 요 팀은 굉장히 잘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이건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멋지죠? 이 학생들 이름이 등장했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에어플레인 크래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포화송 감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포화송 감마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RGX 활용했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라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자료를 자기가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으면 그걸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모형과 바탕으로 더 적합을 해보는 거죠. 다만 이 학생들은 그걸 바탕으로 관련한 논문도 좀 더 찾아보면서 이 데이터에는 0이 굉장히 많구나. 에어플레인 크래시가 사고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포화송인데 0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영과인 포화송 모형을 사용하면 좋다. 라고 생각해서 이 모형을 분석한 거예요. 이 학생 팀이 잘한 거고, 또 여기는 약간 여기 다른 학생들 걸 보면 이거 베타 이항 분포 모델을 활용한 KBO 정규 시즌 선수별 타율 예측. 여기도 이름이 등장하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자, 요거는 저기 뭐죠? 계층적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용량, 이거 넘어가 보면 여기 통계학과 이령경, 저기 그 여러분 그 누구죠? 그 우리 채점 조교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거 재밌죠? 베이지 입문 수강 신청을 계기한 독성학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자기가 찾아본 걸 해서 논문을 해서 배운 개념을 적당히 적용해 본다. 아주 좋은 그런 미니 프로젝트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미니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미니 프로젝트 또 어떤 거 있나요? 자, 이건 넘어가 보면 올라가 보면 이거는 더 올라가 보면 더 페이지를 넘겨 보면 자, 그러면 이거 코로나 자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이 학생은 우리 여러분들 오피스 아워에서 만나는 이지연 조교가 한 거예요. 더 넘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학생은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픽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가를 LDA 우리가 아마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거를 다루고 있어요. 왜 안 써지죠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라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깁 샘플링을 활용한 대표적으로 그 일종의 텍스트 분석하는 아마 여러분들 텍스트 분석하는 데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깁 샘플링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 자료로 다시 돌아가면 테이크홈이나 돌아가 보도록 하죠. 테이크홈으로 다시 돌아가면 미드텀으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해볼 수 있는 미니 프로젝트다라는 거. 근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를 좀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배운 그 베이지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만으로 해당 자료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관련한 논문이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더 찾아봐서 진행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점수 20점이지만 일단 이 중간고사의 보너스 점수 20점이고 나중에 전체에 가서 20점을 받게 될 건데 단순히 보너스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20점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푼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점수를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미니 프로젝트는 할 거면 끝까지 하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중간에 마음 바꾸기 없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첫 페이지로 돌아가면 이제 말 그대로 다시 여러분들 이제 좀 더 내려가 보면 맨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우리 오후 5시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강의자 과제 및 시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혹시 테이크홈 제출 이번에 제출할 때는 내가 보너스 20점을 받지 않지만 다음에 가서는 해도 되냐? 그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다고 했다가 끝에 가서 안 하는 거 그건 반칙. 이번에는 아직 내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 그건 오케이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기회는 두 번째 홈워크나 또는 기말고사 상황에 가서도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얘기해도 좋으나 이번에 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 반칙 하지만 안 한다 그랬다가 하는 건 그건 오케이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오늘 수업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렉처 노트 4에
freeze prior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살펴봤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reeze prior는 루트의 feature information에 비례하는 prior가 freeze prior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Q&A 세션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우리가 중간고사 하면서 10월 28일에 하지만 제출일은 그 다음 날까지지만 10월 28일은 집중해서 마무리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렉처 노트 4, 이제 노말 문제에서부터 더 이어 나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질문이 더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오후 5시부터 얘기한 대로 테이크홈 미드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할게요.